예, 자식들 교육에서 기를 죽이는 것과 규율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에 대한 그 차이와 유용성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게요. 옛날 부모들의 가르침 중에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자식들을 전방에 주정차 기를 위반 죽이면 안 단속 된다. 그런 구간입니다. 것도 대표적인 어떤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 중에 하나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를 해보면, 저는 어릴 때 저축이 왕인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저금을 해야 된다, 모아야 된다, 돈은 안 쓰는 거다, 그렇게 배웠어요. 안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가난해집니다. 어릴 때 돈을 한 푼, 두 푼 이렇게 모으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은, 한 푼, 두 푼 모인다고 하니까 되게 좋은 말 같은데 아니죠. 돈을 쓰기 위해서 모으는 거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돈 쓸 수 없는 사람은 돈을 계속 모으는데요, 그 돈이 얼마 안 돼요. 차곡차곡 모았는 돈들이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삶의 도움도 안 됩니다. 왜 김밥 할머니 그런 사람들 있죠. 평생 김밥 말아가지고 돈 한 푼, 두 푼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보니까 10억이 됐더라. 가난한 사람들한테 기부했더라. 내 자식한테는 절대 그렇게 살라고 얘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자, 일단 김밥 할머니가 돈을 10억이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밥을 차곡차곡 모으고 썼던 재료 다시 썼을 수도 있고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은 돈 쓸 데가 없죠. 그 10억을 썼어봐. 그 10억이 돌고 하면서 경제 효과가 커지는 거지. 그렇습니다. 할머니가 좀 사업적인 마인드로 좀 더 좋은 건물에서 장사를 하실 수도 있었을 거죠. 그때 10억이면 지금 10억이랑 다르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좀 기업형으로 크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고용하면 그 사람 월급도 될 것이고, 그 할머님이 10억보다 더 벌었을 수도 있죠. 그 할머님께서 저축정신이랑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이런 어떤 끈기, 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할 만하고, 거기에 대해서 입을 대는 건 올바르지 않지만 그 사람의 경제관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쉬운 거죠. 옛날에야 가난했으니까, 못 살았으니까 돈을 어떻게든 모아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다른 돈들을 모으는 방식 중에 정당화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기, 훔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옛날 사람들 놀라울 정도로 관대해요. 돈을 잘 모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약간 편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대 정말로 그렇습니다. 돈을 모아야 된다는 대명제하에 돈을 올바로 모아야 된다, 돈을 모아서 쓰기 위해 모으는 거다, 이러한 것들, 돈은 굴려야 된다, 돈은 돌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한 관심은 없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대명제하에 약간 편법을 쓴다거나 썼던 음식을 다시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으고, 요래해서 깎고 저래해서 깎고, 요래 뒷문으로 들어가고, 요래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말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다고요. 잘못된 거죠. 또 있습니다. 학벌. 옛날에는 서울대 들어가는 게 지상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저희 어릴 때부터 서울대 가야 된다 그러고,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친구 할머님이 제 친구한테, 이름이 동윤이었거든요. 동윤아, 니 그래서 그 서울대 가겠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어떤 지상 최고의 목표고 그냥 바라는 지향점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목표는 뭔가가 없었어요. 서울대 가서 무엇을 하겠다, 뭐 해서 뭘 하겠다,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하는데, 거기에 대해 할 말이 없으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알아서 다 해결된다, 남자로 치면 여자친구도 줄줄줄 생기고 돈도 줄줄줄 벌리고 알아서 다 모셔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죠? 알아서 모셔가기 위한 자리는 누군가가 만든 자리죠. 어떤 기업이다, 내가 서울대를 나왔다, 그럼 기업에서 모셔간다, 그러면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서울대 나왔나요? 아니죠. 모셔가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쓰는 거죠. 전방에 주정차 자기보다 위반 더 값싸고 단속 더 뛰어난 구간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교수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를 갔다고 해서 뭔가가 해결이 되지 않지만은,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하여튼 학벌이 최고다, 서울대가 최고다. 학벌이 아니지, 엄밀히 말하면 서울대가 최고다, 그런 거였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시달립니다. 서울대 나왔나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병원에 와가지고 원장님 어느 대학교 나왔냐, 서울대 나왔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나는 치료 안 받는다 그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손해죠. 뭐 서울대 나왔다고 치료 더 잘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원 한 개를 놓친 거예요. 그 원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만큼인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대체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원장들은 자기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료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격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벌지향주의, 그러니까 이런 치팅, 커닝하는 거, 이런 거라든지 편법을 이용해서 점수를 따는 것들이 공공연해졌어요. 저거 보십시오. 그렇게 교육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위에서 내려오는 교육의 내용 중에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가 이제 애 기죽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애 기죽이면 안 되지. 애는 기를 살려서 키워야 된다.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내용입니다. 애는 기 죽어도 돼요. 애들은 기를 죽이려고 해도 잘 안 죽습니다. 어른들이랑 달라요. 어른들 때가 돼서 평생 이렇게 어릴 때 기 살아서 살다가 자기가 사회에 나가고 크게 한 방 두드려 맞고 완전히 꼬꾸러지거나 우울증 걸리거나 그러는 경우, 기 살아서 큰 애들이 우울증 더 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점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꺾이거든요. 살다 보면 자기가 이때까지 받아왔던 대우들보다 훨씬 못한 대우를 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했던 대우들은 내가 해준 대우가 아니잖아. 내가 받을 만큼의 대접이 아니었잖아. 그냥 부모님이 애를 기죽여서는 안 된다는 명제하에, 그러한 대전제하에 억지 춘향으로 애를 기를 키워서 살린 거죠. 그러면 애는 어떻게 되나요? 애는 부모한테 점점 버르장머리가 없어지고 타인한테도 점점 버르장머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게 되겠죠? 타인들이 나를 싫어하면 세상이 나쁘다. 왜 나를 싫어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하게 되는데, 고민하면 그때 부모가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니 그렇지가 아니라, 아니야, 세상이 잘못된 거야. 부모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니야, 아빠 엄마가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악순환을 계속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게 속된 말로 기살린다고 하는 내용의 본질입니다. 안 되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애들은 기가 죽이더라도 규율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는 굉장히 빨리 배우고 어릴 때는 잘못을 굉장히 빨리 수정합니다. 탄력성이 있는 나이에요. 굉장히 축복받은 시기죠. 그때 가르쳐야 돼요. 그때 규율을 그때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규율을 본인들이 애써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부모 잘못이죠. 자기 애를 망치는 것인지를 모르고 자기 기를 안 죽인다는 내용으로 그렇습니다. 어디 나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애들한테 굉장히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부끄럽죠, 힘들죠, 무섭죠. 그래 안 하고 싶습니다. 대부분 애들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시켜야 돼요. 그게 기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를 살린다는 내용은, 그럼 기 살린다는 게 뭔 말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규율을 가르치는 것들에 의해서 희생돼서는 안 돼요. 소심해도 사회 구성원들의 룰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쓸모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심하지만 대접받는 사람들이 많죠. 당연하지, 필요한 사람이니까. 근데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만감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하지만 사회 규율을 안 지켜, 룰을 안 지켜. 그러면은 뭐가 돼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요. 부모는 늙고 죽어서 없어지잖아. 돈도 자기 돈이 아니죠. 부모 돈이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을 벌어요? 당연히 돈 못 벌지. 사기쳐서 돈 버나? 뭐 이재명 같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어릴 때는 기 죽어도 됩니다. 어릴 때는 기 죽여도 돼요. 사회적인 규율을 가르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런 애들은 나이가 들어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고 자기한테 들어오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보다 많기 때문에 정신적인 질환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양분이 되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기를 죽이는 한이 있다. 기를 죽이는 한이 있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키워야죠. 사실은 의도적으로 기를 죽인다고 보는 것도 맞겠죠.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딱딱딱 선이 부러지게. 내 애 자존심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이게 굉장히 잘못됐죠. 뭐 내 애가 어디 갔다가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불꽃이 들고 달려 들어가고 따지고, 그게 무슨 꼬락선입니까 그게. 그 애 똑바로 클 것 같아요? 절대 똑바로 안 큽니다. 나중에 부모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원망할 거예요 아마도. 제가 다니는 어린이 수영장에 수영장 물 온도가 31도예요 사우나지 사우나. 거기서 수영을 하래요. 수영 못해요 거기서. 온도가 28도가 넘어가면, 수영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수온이 27도 28도가 넘어가면 굉장히 수영이 힘듭니다. 수영을 못해요. 몸에 열은 나고 땀은 나는데 온도는 덥고 운동을 못하지. 호흡도 잘 안 돼요. 공기가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31도 뭐 이런 펄펄 끓는 물이지 어떻게 보면. 그 운동해야 되는데 거기서 31도 뭐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수영을 합니다. 왜 그런 식으로 했냐고 봤더니 옛날에 어떤 아줌마가 따졌는 거야. 아, 수영장 갔다 와갖고 내가 감기 걸렸다고. 그 쥐의 잘못이지 뭐. 뭐 어디서 걸렸는지 알게 뭐야. 그걸 막 따져가지고 막 그러니까 그 별 수 없죠.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못 이겨가지고 수온을 31도까지 올립니다. 돈도 돈이야.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수영하는 애들은 그 더운 데다가 돈 더 내가면서 난방비 더 내야 되잖아. 그러면서 수영하는 거지. 그런 식이에요. 그딴 짓거리를 한다고. 안 되죠. 애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들은 딴 데 가서 자기 애들 기살린다는 이유로 민폐짓거리 하는 건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애는 절대 올바른 애로 크지 않습니다. 애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거랑 규율은 완전히 달라요. 애가 어릴 때 자기 방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창의성이 중요하다. 창의성이 중요하니까 그런 걸 다 놔둔다. 집안에 쓰레기 돼가고. 그게 창의성입니까 그게? 애는 안 치워요. 밖에 나가도 안 치웁니다. 그런 애들 계속 덜렁덜렁거려요. 저희 딸이 지금 그렇거든요. 책은 책대로 와르르 쌓아놨고 이건 이거대로 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지가 가지고 놀 땐 재밌어. 새로운 걸 끌어들여서 놀 땐 재밌어. 그 창의성이라고 보려면 뭐 본다고 칩시다. 근데 끝나고 안 치우는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는데, 그래 그거를 혼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제가 어느 정도 놔뒀더니 이제 뭐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제 애를 조이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모가 옆에서 계속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저도 그럴 때 있었죠. 누구나 다 그럴 때 있습니다. 다 어릴 땐 다 누구나 창의적이지. 부모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라고 자기의 의견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지들이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를 놔둬놓고 그거를 자유다, 권리다,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애들을 엄격하게 키우는 게 낫고, 애들을 기죽인다 아니다 라는 말로 애를 기죽인다는 표현은 없어요. 애를 기죽인다는 거는 애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 그런 건 하지마, 아예 길을 제한하는 거 이런 게 아니고서요. 아빠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하는데 근데 너는 그림 그리지만 넌 무조건 판검사야, 이런 거 아니면 괜찮다 이 말입니다. 반대로 애가 막 저질하고 이런 것도 이거 손대면 안 되지, 기살려야지, 이런 것들은 절대 안 되죠. 특히 자기 주변에 방 치우는 거.